동짓날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날을 한 해의 끝이 아니라 다음 한 해가 시작되는 문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조상님들은 동지를 아주 조심스럽게 보냈습니다. 이날의 말, 이날의 행동, 이날의 마음가짐이 앞으로 1년 운의 방향을 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짓날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입니다. 동짓날은 말을 씨앗처럼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이날에 뿌린 말이 그대로 한 해 동안 자라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지에는 불평, 험담, 짜증, 원망 같은 말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동짓날 이런 말을 많이 하면 그 기운이 1년 내내 반복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동짓날에 하는 칭찬과 덕담은 그 자체로 가장 강한 기운이 됩니다. 가족이어도 좋고 직장 동료여도 좋고 평소에 고마웠던 사람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너 이 부분 참 잘해. 당신 덕분에 버텼어. 올해 정말 수고 많았어. 이런 말 한마디가 동짓날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선업으로 쌓이는 말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말로 복을 묶는다 라고 표현합니다. 동짓날에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날만큼은 칭찬할 사람을 의식적으로 한 명 정해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에게 해도 좋고 배우자에게 해도 좋고 부모님께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동짓날에 덕담을 건네면 그 기운이 사람을 통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서 인복, 재물운, 관계운을 함께 열어줍니다. 반대로 동지 전날부터 동짓날까지 남을 헐뜯고 불평을 늘어놓고 마음을 날카롭게 쓰면 그 기운이 그대로 1년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짓날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하루를 말을 정리하는 날로 보내는 것만으로도 다가오는 한 해의 운은 훨씬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동짓날에 꼭 함께 해야 하는 팟과 공간 정리 그리고 재물운을 실제로 붙잡는 행동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짓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팥입니다. 팥죽, 팥떡, 팥밥. 왜 하필 팥일까요? 풍수에서 팥은 붉은 기운, 즉 강한 양의 기운을 지닌 재료입니다.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음의 기운이 극에 달하는 날입니다. 이때 음을 누르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팥입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은 동짓날 팥을 먹고 팥을 두고 팥으로 막았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애군을 막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풍수도구였던 것입니다. 이번 동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기운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팥의 붉은 기운을 제대로 쓰면 한 해의 시작이 훨씬 안정적으로 열립니다. 먼저 음식으로 보는 동짓날 팥입니다. 동짓날에는 가능하다면 한 끼는 따뜻한 팥이 들어간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팥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팥떡, 팥밥, 팥을 넣은 간단한 음식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차갑지 않고 갓 준비한 음식이며 붉은 팥의 기운을 몸에 들이는 것입니다. 이날 찬 음식이나 오래된 음식은 기운의 순환을 막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찬밥은 동짓날에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동짓날 찬밥을 먹으면 한 해 동안 인정받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팥의 공간 활용입니다. 동짓날에는 붉은 팥을 작은 그릇에 담아 현관 안쪽에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관은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함께 드나드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팥을 두면 들어오는 애군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에 마른 팥을 담아 현관 안쪽, 눈에 너무 띄지 않는 곳에 두세요. 일주일 정도 두었다가 동지가 지난 뒤 치우시면 됩니다. 이 팥은 먹는 용도가 아니라 막는 용도입니다. 치울 때는 미련 없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동짓날 전후로 들어오려는 불필요한 기운, 잡된 흐름을 한번 정리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팥을 두면서 집안이 어지럽다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그래서 팥과 함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바로 정리입니다. 특히 동지 전날에는 현관만큼은 꼭 정리해 주세요.
신발이 뒤엉켜 있거나 박스와 물건이 쌓여 있거나 먼지가 가득하다면 운은 들어오려다 그대로 나가 버립니다. 동짓날은 운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날입니다. 자리가 없으면 머물지 않습니다. 현관을 정리하고 바닥을 닦고 공기를 한번 환기시키는 것만으로도 재물운의 문턱은 훨씬 낮아집니다. 다음에서는 동짓날 재물운과 직결되는 지갑, 환기, 집안 기운 관리를 구체적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짓날에 많은 분들이 음식과 팥만 신경 쓰고 지나가는데 사실 재물운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갑과 공기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은 쌓이는 것보다 흐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막히는 대표적인 곳이 바로 지갑과 집안의 공기입니다. 먼저 지갑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갑은 단순히 돈을 담는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적으로는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 금전의 흐름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동짓날을 앞두고 지갑 안에 영수증이 가득 쌓여 있다면 이미 돈의 흐름은 정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쓰지도 않는 명함, 기한 지난 쿠폰, 언제 썼는지 기억도 안 나는 영수증들. 이것들은 모두 이미 끝난 돈의 기운입니다. 동짓날은 새 기운이 들어오는 날인데 지갑 안이 과거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짓날을 기준으로 지갑은 반드시 한번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지금 쓰지 않는 것은 과감히 빼고 현금은 가지런히 정리하고 카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이렇게 지갑을 정리하는 행위는 나는 내 돈의 흐름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신호를 기운에 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환기입니다. 동짓날에는 추워도 집안의 공기를 한 번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 바람은 묵은 기운을 밀어내고 새로운 운을 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동지 전날이나 동짓날에는 창문을 잠깐이라도 열어 집 안의 공기를 순환시켜 주세요. 짧아도 괜찮습니다. 5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환기를 한다는 행동보다 마음가짐입니다. 지난 한 해의 묵은 기운은 내보내고 다가올 한 해의 좋은 기운을 드린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환기를 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실제로 풍수에서는 동짓날 환기를 작은 의식처럼 여깁니다. 공기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동짓날 전후에는 집안에서 큰 소리로 다투거나 문을 세게 닫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에는 작은 자극도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재물운과 인복을 함께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동짓날에 꼭 지켜야 할 마음가짐과 시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마무리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짓날 풍수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시간과 마음가짐입니다. 풍수는 물건만 바꾼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동지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음의 기운이 극에 달했다가 양의 기운이 다시 태어나는 전환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지를 작은 설이라 불렀습니다.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때의 첫 마음이 1년을 이끈다 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짓날 전후에는 특별한 행동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첫째, 동짓날 전후에는 불평, 험담, 원망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이 시기에 내뱉은 말은 그 해의 기본 파동이 됩니다. 동짓날에 요즘 되는 게 없다. 돈이 안 모인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그대로 그 해의 흐름이 됩니다. 반대로 억지로라도 그래도 잘 버텼다. 이만하면 고맙다. 이제부터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씨앗이 되어 한 해 동안 자라납니다. 둘째, 동짓날에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10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올해를 돌아보고 다가올 한 해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을 잃었는지보다 무엇을 지켜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풍수에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재물은 증폭장치입니다. 셋째, 동짓날의 시간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짓날 당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지 전날 밤부터 동짓날까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밤에서 낮으로 넘어가는 시간대는 기운이 가장 민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창밖을 한번 바라보고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한 의식이나 특별한 기도문이 없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새 기운을 맞이한다. 는 분명한 인식입니다. 넷째, 동짓날에는 작은 약속 하나라도 지키세요. 풍수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운과의 신뢰를 쌓는 행위입니다. 사소한 약속이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겠다. 오늘은 말 조심하겠다. 오늘은 지갑을 정리하겠다. 이렇게 정한 약속을 하나라도 지키면 그 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동짓날은 큰 행동으로 운을 바꾸는 날이 아니라 작은 태도로 운의 방향을 정하는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짓날에 꼭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마무리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짓날 풍수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물건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고 큰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짓날 풍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운이 들어와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내 마음과 말, 행동으로 따뜻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동짓날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데? 하지만 풍수에서 동지는 늘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어두운 날이 지나야 빛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지금 막막하다면, 지금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면 오히려 동짓날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날입니다. 이 날만큼은 나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남을 원망하지도 마세요. 올해 여기까지 버텨온 내 자신을 조용히 인정해주는 날로 만드세요. 동짓날의 기운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바꾸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말로, 조금 더 단정한 행동으로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현관을 밝히고 말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는 것. 이 네 가지만으로도 운은 이미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동짓날의 한 생각, 동짓날의 한 말, 동짓날의 한 행동은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되돌아옵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보내는 것이 내년 한 해를 덜 힘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동짓날 여러분의 집에 따뜻한 기운이 머물고 여러분의 삶에 안정된 재물의 흐름이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운은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이번 동짓날만큼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나는 내년의 행운을 여는 시작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